뒷부분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 말만 꺼내요. 그래요. 뒤로 좀 나와요. 자, 서로 부딪히지 않게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으로 나가주십시오. 자, 뒤쪽 공간은 기자분들 공간입니다. 뒤쪽으로 나가 주십시오. 이쪽은 공간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뒷부분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십시오. 장례 정리하겠습니다. 뒤로 가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조정의 해병단체부 행정실장님께서는 수주공기 뒷부분에 보면 자리가 있으며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웃으면 안 되나? 자, 장례 정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분들 촬영이 끝나셨으면 뒤쪽 공간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배석 다 하셨습니까? 자, 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좀 문 앉아주세요. 닫아주십시오. 자세히 좀 해주세요. 앞에 좀 앉아주세요. 문 닫아주십시오. 앞에 좀 앉아주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펜찬 없으신 분들은, 옆에 없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례 정리하겠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 앉으십니까? 예, 앞에 좀. 자, 지금부터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드 배치 철회 성립투쟁위원회 내부 조직국장 김동창입니다. 지금부터 사드 배치 관련 새누리당 지도부와 투쟁위원회 간 의견 청취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국기를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가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참석자분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민들은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가급적 인사 말씀을 짧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저희 새누리당 정부가 지난주 5일날 또 사무대 위원회 의원들을 만나뵌 자리에서 김 교수님이 새누리당 지도부가 빠른 시일 내에 성주군을 방문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완영 지역 의원이 빠른 시일 내에 성주군을 방문해서 직접 성주 국민들의 목소리를 당 지도부가 성취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산포대 현장을 살펴보고 이곳 도청으로 오는 과정에서 지금 성산 군민들의 심경이 어떠한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빼곡히 걸려있는 각종 현수가 나뉘고 있고 지금 구청 정문 앞에 있는 조직된 군주들의 농도가 이것을 잘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요청대로 여러분들의 그 진솔한 말씀을 경청하고자 저희들이 온 것입니다. 당 지도부는 정부가 조율을 하는 입장이 있으나 정책 결정을 한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것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관영 경북수사는 함께 와주시고 또 지역 이완영 의원님 계십니다. 김광식 정책위 의장님 함께 와주셨고요. 김도욱 부속 부대도 함께 와주셨습니다. 시초로 국회 정보위원장님 와주셨고요. 백승주 전국교당위원장님, 김명현 안산 출신, 포항 출신의 김정래 의원을 이렇게 진행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먼저 듣고 또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희 당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갖고 있지만 이건 못지않게 성주 국민들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자파의 안전 문제가 제일 민감한 문제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위험하고 위험한 것인지 아니면 안전한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판명 근거를 저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환경 영향 평가가 되었던 어떤 과학적인 검증 방법이 되었던 존경하는 성주 국민들의 입회 하에 또 우리 군, 미군, 경북도, 성주군, 새누리당 모두 입회하에 그러한 과학적인 검증과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도 무조건 성주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국가의 안전 없이 성주의 안전도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성주 지역 환경에 명백한 피해를 주거나 경제적 부담을 준다면 이상적으로 이 일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부와 또 관계기관과 대화를 시작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부와 성주 국민들의 대화는 단절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성주 군청을 방문한 두 번째 이유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든지 그 방향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성주 국민들과 경북도와 성주군과
미군과 새누리당과 대화의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성주안전협의체를 당장 구성해서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함성과 물리적인 행사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어떻게 결론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성주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대화 창구,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기를 모두 간곡히 요청드리고 드려갑니다. 대화가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 대화를 포기하거나 피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정화하고 대화합시다. 제가 오늘 성주를 방문한 몇 가지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드리겠습니다. 성주 국민들이 사드 배치를 이런 이유에 의해서 끝까지 반대할 때 정부가 뭐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을 배치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그런 일은 귀결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주 국민 여러분들과의 공감대 없이는 사드 배치가 실현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머리를 하겠고 기회를 모으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역지사지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역지사지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많이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올라가서 정부와 협의를 하고 관계기관과 같이 협의를 할 때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애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정주 군수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건강님 정책이 중요합니다. 이처로 우리 등법이 위원장님 방문단 해가 많이 늦었습니다. 해가 늦었지만 이 불가능 방문에 주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왜 우리 성주 국민이 가슴을 뜯어가며 울부짖고 있는지 현장은 오셨으니까 이게 국민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 성주의 주산인 성산입니다. 성산가야의 문화재 지역으로 우리 성주의 모든 홍과 또 을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이 장소는 1966년 지금부터야 한 50년 전에 피죽 먹고 살아가던 그 시절에 설치한 부대. 50년 세월 동안 지금 이곳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대한민국이 또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사드를 갖다 놓겠다고 하니 우리 국민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사드 전자포를 바로 머리 위에 얹고 어떻게 평생 동안 살아가란 말입니까? 오늘 눈으로 직접 보시고 귀로 들은 우리 국민의 생생한 소리를 제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최악지를 최적지로 발표한 이 엉터리 같은 국방부 좀 국회 차원에서 정신 차려서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로 사드 배치 철회 결정 우리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으로 김관종 경북도지사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 특히 이런 현장 문제를 직접 확인하시고 또 집권 여당의 최고 지휘 정진석 대표님께서 의장님 대표이장 또 유튜브 위원장 백의원 정기원 이렇게 해서 지역구의원을 교수님을 모셔서 윤의원도 없습니다. 함께 성주 문제를 직접 현장을 표를 보시고 거기서 하나하나 논의를 하셨고 또 대책이 여러분들을 운동하는 모습도 직접 보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앞으로 정리해 가면서 나라도 또 국방부 또 지역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렇게 방금 제안을 하셨듯이 정말 진정하게 협상이 되는 그런 회의를 만들고자 말씀을 하셨으니 그런 진일보된 결정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고받고 또 주장하는 것을 주장하고 반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또 해서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분노하는 모습 또 지난번에도 와서 봤습니다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님비나 이런 현상이 아니고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당연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집권 여당의 최고 지휘부의 대표님과 같이 주고받는 그런 대화의 장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미안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들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은 순서에 따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대책위원회 노희재라고 합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님이 서로의 대화의 창구를 만들자 하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대화가 정말 중요한 시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전에 국방부 차관이 내려오셔서 투쟁위원회와 접촉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위원회에 접촉을 시도했는데 투쟁위원회에서 거절을 했다라는 거짓 언론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투쟁위원회를 매도하고 성주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국방부와 저희들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의 국무조정실장님이 와 계시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고 앞으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국회의원님들께서 거짓을 일삼는 이런 국방부와 저희들은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하셔서 정상적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이 해주셔 거기 니가 되게. 국방부 기조실장입니다. 여러분들 뵙게 반갑습니다. 지난번 전 차관님께서 금요일날 여러분들과 정말 한번 뵙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울에 오셨을 때도 저희 차관이 대여섯 시간을 같이 대화를 했었습니다. 지난번 국방부 장관 다녀가시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대화를 다시 오시면서 내려오셨는데 그 대화를 하지 못하고 다시 서울로 보기를 했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일을 하시고 제 차관은 언제든지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싶다 이 것을 안 돼요. 아닙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때 잘못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차관이 그날 금요일날 아침 일찍 내려오실 때는 분명히 대화를 하고 싶고 만나서 연락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거 옛날에는 그거 중요한 거지. 하다 해놓고 해다 국방부가 대표님 좀 뭐라 하이소 그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차관이 내려와서 어쨌든 접촉하는데 시기를 했고 그것도 결국 국방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관님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새롭게 대화 창구를 정상적이고 지금 가동 가능한 정상적인 대화 창구를 만들어서 진정성 있는 실질적인 대화를 거짓된 보도라고 해명 보도하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거짓된 이야기라고 잘못 나간 보도라고 해명 보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럽니다. 예. 제일 오는 건 아니라고 사는 거 두 번째 질문자 노기철. 예, 대책위원회 유무성입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성주가 최적기를 하십니다. 우리 성주를 한 번도 바꾸고 나가고 어떻게 최적기라고 그러는데 성주지 성격으로 발표한 그런 국방부 장관이 성주가 대목이 참 문광설입니다. 우리 국방부 관계자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진석 대표님이 초대에 올라가셔가지고 지금도 레이더가 있는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드 레이더가 3.6km 안에는 민간인 항공이 통제하지요. 또 5.5km 안에는 군사용 맵이 통제하지요. 왜 통제합니까? 군사용 맵기가 폭발하기 때문에 사드 레이더를 쏘면 폭발하기 때문에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3.6km 안에는 민간인 통제합니다. 단체가 옵니다. 왜 성주민을 가다 놓고 죽이려고 합니까? 그 답변 분명히 해주시고요. 또 성주인이 앞으로 더 이상 더 피눈물을 안 흘리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사드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꼭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방부 정책기획자입니다. 저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크게 얘기해서 그냥 말입니다. 예. 마이크 볼륨 좀 높여라. 장관이 왜 여기에 왔다 가지 않았는데 그 성주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선정 과정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미 공동신문단이라는 환경 전문가, 그다음에 건강 전문가, 그다음에 레이더 전문가 이런 분들이 다 한미 건강 이런 근데 세상이 제일 쉬웠나? 받으면서 그 지역의 그럼 마이크 좀 해갖고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거를 몇 달 동안 분석한 결과를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드려서 국방부 장관이 그걸 승인하셨기 때문에 이제 장관으로서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이 직접 여기 왔다 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때 그 아들이 훈련만큼 충분히 다 하게 됐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 크게 얘기하세요. 안 들립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레이더 안전거리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레이더 전방의 100m가 인원에 대한 사람에 대한
통제구역입니다. 사람에 대한 통제구역. 조금 전에 말씀하신 2.4km, 그 다음에 5.5km는 공중에 지나다니는 레이더가 빔을 쏠 때 그 앞으로 지나다니는 비행기는 좀 조심하시라. 그래서 레이더가 방사될 때는 비행기가 그쪽으로 지나지 못하도록 비행 통제를 설정을 합니다. 근데 공중에 여러분들 5.5km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3.6km, 5.6km 그게 바닥에 평지에 해당되는 그 지역이 아니라 공중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다시 한번 사람에 해당되는 부분은 앞에 있는 100m다. 제가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100m는 부대 안의 공간입니다. 레이더가 500m 앞에 설치가 됩니다. 발사대가. 그러니까 레이더하고 발사대가 500m이기 때문에 그 100m의 안전거리라는 것은 부대 안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 또 기회를 주시면은 좀 더 그 구체적인 자료와 통계를 가지고 제가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여러분들 다 뭐 한꺼번에 이해를 못 시켜드릴 그런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해하시도록 열심히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3.6km는 아닙니다. 3.6km는 정확하게 그 미군 교관과 저희들이 또 미처 친구가 만나서 또 밤에 가서 3차례에 걸쳐 확인한 것은 3.6km는 레이더의 발사각 5도를 넘는 건물이나 타워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6km 지역보다 더 높은 뭐 탑이라든지 또 빌딩이 뭐 한 200층, 300층 되는 높이가 있어서 거기 혹시 사람이 살 때는 레이더빔을 발사할 때는 사람이 들어갈 때 그것도 통제 이거요. 끊고 빨리빨리 해라. 와도 지금 장난하나. 아니 위원장님. 아닙니다. 그거는 비통제 인원. 그러니까 그 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괜찮고요. 혹시 이제 부대 여러분들 규정에 보시면은 전자파가 일반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인이 있습니다. 그게 기준 틀립니다. 예, 그거 제가 나중에 딱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태. 네, 청년분과의 이광태입니다. 방금 괌기지를 언급하셨는데, 자, 괌기지는요, 2009년, 2012년, 2015년 이렇게 세 차례의 환경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문제로 아직까지 가동조차 되고 있지 않은데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는 어디서 근거한 것이며, 그리고 일본과 괌 같은 경우에는 행정 절차가 전혀 무시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환경평가, 그리고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졌었는데, 저희 성주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미국 땅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은, 힘없는 대한민국에 친정부 색채가 굉장히 강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성주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가 배치된다고 결정이 났거든요. 자, 이런 환경평가와 주민설명회 그리고 행정 절차가 무시되는 거, 이거 사실 저희 성주 국민들과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와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와 다름이 없는데, 정진석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지난번에 성주를 방문하면서 사과를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국방부가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성주 국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를 드리지 못하고 이러한 보안 문제 등을 들어가지고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저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질책을 한 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따라야 되고 이를 위한 대화 촉구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국회 확정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홍보분과 박수규 의원. 네, 부정이 홍보분과 박수규입니다. 지난 13일 날 성주 군민들이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사드 배치 후보지 평가표와 시뮬레이션 결과 등의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대로 된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에 와서 성산포대 말고 제3의 후보지 운운하고 그런 게 언론에 흘리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신뢰는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주 국민들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온 국민들이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으로도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대한 국가 대사를 졸속하게 처리한 국방부에 대해서 저는 정진석 대표님께 묻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열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문회 이상이라도 조치가 필요하면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야당이 긴급한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요구했을 때 저는 즉각에서 수용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에 사드 배치와 관련된 긴급 현안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사드 문제는 끊임없이 제1 첫 번째 쟁점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예, 박수규 주민이 물으신 국방부 관련 질문에 대해서 국방부 관계자께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주민 이수희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오량면에 살고 있는 이수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새누리당 도당위원장을 맡고 계신 배승주 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구미가 지역구시죠? 국방장 차관 출신이시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제 톡을 받으셨죠? 제가 보낸 톡을 받으셨죠? 예, 모르지만 하여튼 내용은 아마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대표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의 선명과 일가 친척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 이것은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무엇인지를 아세요? 설명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노블레스의 오블리주의 가장 대표적인 영국 여왕입니다. 영국 여왕이 왕족의 왕위세의 이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참전에서 운전병으로 또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했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것은 여러분처럼 여기가 있고 지도자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드린 배경을 좀 설명. 아니요,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아니 맞습니까? 그래 그런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않습니까? 가진 자가 좀 더 도덕성을 더 높이 가셔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예, 말씀하세요.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제가 질문 드리기 직전에 어느 야당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당선되는데 열렬하게 지지했던 고향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 것을 바로 배신의 정치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이 굉장히 저는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가면서 고향에 장관 대통령이 전역하지 않고 밑에 실무자들이 결심해서 올린 것을 대통령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한 것은 정말 어렵지 않았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런 것을 이해합니다. 제가 당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원님의 생각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바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동네 바로 앞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유학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선조들의 선령과 일가 친척 머리 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블레스 홀리주를 무엇인지 정말 알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저희 성주는 나라가 위협할 때 성주인들은 불길처럼 일어나 이들이 많습니다. 1903년 시작된 일본의 수탈 위에 건설된 정우선 철도는 우리 성주를 거쳐가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았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쳐다보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선조들은 그 판단이 일본의 수탈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그때와 같은 하나의 행위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들이 이 사드가 성산에 배치되어 있는 그 전차파 속에 내 후손들이 살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주 국민이 작다는 이유로,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선택되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도구가 아니고 목적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경상기지에 들어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어떠한 의욕도 있는 이런 것이 쉽게 이곳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깊이 가슴에 담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스님 말씀에 저는 23년을 국방연구원에서 연구를 했고 3년간을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마이크 줘보라고 이거 할거 아니냐지 무슨 이야기가 제대로 해야지. 네. 다음은 이재동 씨. 저는 부정이 홍보 대협력국가에 있습니다. 이재동입니다. 저는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보할 때는 일방적으로 통보해놓고 이제 와서 대화체를 만들고 뭐 어떻게 하자 했는데 그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제가 야삼당 원내대표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정진석 원내대표님께도 면담을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못 만났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근데 신문에는 이렇게 났어요. 신문에는 야당만 만나고 돌아갔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정말로 좀 공정한 보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엉뚱하게 성주 국민들 우롱하는 내지는 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성주가 님비, 지역이기주의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불순한 외부 세력 초기에 발표한 불순한 외부 세력 접니다. 저 알죠? 제가 성주에서 일까지 살아왔다는 거. 그런 면들 속에서요 너무나 이 가슴 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드가 군사적으로 정말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가, 효용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적으로 아주 많은 돈이 드는 재정이 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헌법 60조 1항에 의거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지금 야상당에서는 다 이 국회 비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국회 비준안과 관련한 이런 문제들을 좀 정확하게 짚었으면 좋겠고요. 뭐 예를 든다 그러면은 한미 연합 토지 관리 계획서 뭐 줄여가지고 LPP 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근거해서도 보면은 이 성주에 쌓아서 그냥 단순한 기지가 하나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미군 부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중대한 우리나라 땅을 외국에게 공유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국회에서 이 비준안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 입장이 어떤지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이 사드라는 무기 체계를 전개했을 때 그 효용소가 얼마나 되느냐. 두 번째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국회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사드라는 무기 체계가 어느 정도 효용한 것인지 저도 언론 보도만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드가 어느 지역이든 배치가 돼서 그것이 실제로 발사되는 날은 한반도가 전쟁을 벌이는 날입니다. 사드 배치의 목적은 북한의 핵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목표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도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전력체계가 돌아가듯이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다. 그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한미 동맹의 군사체계를 강화해서 북한에 대한 억제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그것 이상의 국가는 대세는 지금 없다. 그래서 사드가 어느 곳에 배치되든지 간에 그 목적은 그 미사일의 교역성도 뭐 어느 데서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북한에 대한 심리적인 전략적인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사드 배치가 강구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두 번째. 잠깐만 답변 드리고 질문하세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상의 부담을 주는 조약은 비준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한미 방위 조약에 따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드 미사일을 레이더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 세트가 버스 한 대 모양의 트럭으로 되어 있는데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사드 한 세트가. 버스 크기 정도의 트럭이 배치될 겁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배치되는 게 아니고 1조 5천억이 되는데 그것은 결국 미국의 재정적인 부담이다. 그럼 우리의 부담은 뭐냐? 부지를 제공하는 게 되겠죠. 부지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그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들어가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회 민주동의는 그러한 사항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와 관련해서 사업소에서도 이제 많이 된다고 사업의 배치와 관련해서 우선 소식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언론들이 나옵니다.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전문가도 사들은 학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불필요한 무기체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2013년도에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러 관련해서 그러면은 과연 이게 한국 땅에 한반도에 그 북핵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진짜 무기체계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여러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수 전문가들이 한반도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1조 5천억의 경비가 든다 그러는 한개 부대를 운영하는데 그 미군이 다 부담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까 국방부에서 누가 그 이야기 하셨죠. 몇 개월에 걸쳐서 한미연합 같이 조사하고 협동위원회가 했다 안 그랬습니까? 그와 관련한 자료를 회의 자료를 다 공개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뭐 보고 알 거 아닙니까? 오로지 군사 기밀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기만해서 되겠습니까? 15일 가도 안 된다. 오늘도 오늘 시간도 안 지키는데 그걸 왜 지킨단 말이고?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아마 성산 고대 현장을 아마 처음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둘 다 기조가 되어 있어서 그동안 쭉 통계가 되었는데 어쨌든 제가 어쨌든 국방장관께 크게 전화를 드려서 여기 대책위원들도 현장에 가서 볼 수 있게 해달라. 여기 군수님하고 몇 분만 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늦게 제가 그걸 변경을 했는데 그렇듯이 모든 것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과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분석해 주고 또 욕을 들어보면 들어먹고 해서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대화 창구가 실질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드 배치 문제가 잘 처리가 되어서 그러면 하면은 우리 성주의 주산인 저 성산을 성주 구민들한테 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후에. 다음은 이봉근 씨. 예, 저는 안녕하십니까 여사를 하시는데요. 저는 안녕 못합니다. 저는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담당을 맡고 있는 이봉근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는 정부 정책으로 출산 장려 운동을 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으니까 4명이나 낳았습니다. 그 많은 4명을 낳아서 키우고 입혀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을 이 전자파에 노출된 이 지역에 우리 학생들을 보내서 어제 아랫게 우리 학생들이 여기 국방장관하고 통일 모실 때 처음 학습을 나왔더니만 무단으로 나왔잖아. 무단 결과하고 나왔잖아. 이래가지고 학생 기록부에 무단이라는 결과를 넣었습니다. 참 이런 일도 안타깝고 교육부에 계시는 분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교육부에 좀 질의를 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 체험학습 나온 일을 무단 결근으로 좀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 사업을 하면서 사대 배치를 결정하고 환경평가 등 행정 절차를 무시한 문제를 주민안전에 대한 것도 한 번도 없이 무시한 졸속 결정이면 국방장관님은 인정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현장 점검 한번 하지 않고 이러한 중대한 위법의 하자를 발생시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대역죄인 국방위원인 국방장관을 헌법 제36조에 의거 해임 건의안을 제63조에 의거 해임 건의안을 요청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의 위해서 안전 문제 이걸 거론을 하셨는데요. 매우 중요한 의제이죠.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부분의 본질 문제가 이것이기도 하고요. 당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규명 없이는 저도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 체계라 그래도 가동하기가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사실관계가 규명이 돼야 되겠죠. 환경 영향 평가 당연히 거쳐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입회하에 당연히 거쳐야 하고 그 결과 인체 및 환경에 유해성이 있다. 이렇게 판정이 나면 사드 배치는 철회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의 희생과 피해를 방지하면서 진행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그 지역에 일부 떠도는 이야기처럼 다소 과장되게 이런저런 그 민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당장 그렇다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검증 과정, 입증 과정을 거쳐서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을 좀 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어떻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은 하기옥 씨. 부재기 여성국가 하기옥입니다. 정지석 원내대표님과 여러 이웃께 묻겠습니다. 오늘 성산에 올라가 성주업 시가지를 낸다는 생각이 궁금합니다. 성주 국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역지사지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지사지 하면 저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절절한 심정을 10분 이해하고 남습니다. 제가 충청남도 공주시 출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철도가 지나가는 거 막은 동네가 두 군데인데 하나가 성주군이고 하나가 공주입니다. 그래서 철도가 공주 통과로 돼 있다가 공주 시민들이 반대해서 대전으로 통과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지사지 해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오늘 또 성주 방문을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도 여러분들과 느끼는 그런 심경과 같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대통령께 보고하여 성주 현장에 오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며 성주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대통령께 건의하여 성주 방문을 반드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대통령님의 성주 방문에 대해서는 몇 차례 간접적으로 그런 요청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성주로 오시면 되겠네요.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이제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정진석 대표님하고는 그래도 좀 통합니다. 제가 그 질의에 앞서 국립국회의원 성함이 뭐 되십니까? 제가 그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릴게요. 동산에 해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동산에 사드 배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건강하게. 답변해주세요. 아니, 한테 할 수 있느냐고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잠깐만요. 마이크 잡고 우리 그 정진석 대표님. 참 아까 저 들어오실 때 개문을 들어오시면 제가 정문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문으로 오셔야죠. 네.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건강하게 합니다. 예. 잘하시고. 그리고 그 여기 그 대표님을 비롯하여 새누리당 그날은 당대부터 박근혜 대통령 팔아가지고 국회의원 되신 분 제가 거기 가라고 알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권을 위해서 충성을 하셔야죠. 왜 아부를 합니까? 제가 오늘 우리 정진석 대표님 말씀을 듣고 그래도 그 중에서는 제 마음이 조금 와닿네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아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밑에 참모가 목숨을 걸고 바르게 진언해야 됩니다. 사드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지 안 한지는 우리 국민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몇몇 말고는 모릅니다. 왜 있어야 되며 그게 어떻게 인간한테 그리고 우리 환경에 그 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저 국방부 나오신 분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모르죠. 전문가들 이야기는 그렇고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다 그렇습니다만 일단 교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러 온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대화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려고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올라가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지만 조금 앞에 누가 이야기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 군수님과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하고 대화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미 동호산에도 과연 구미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우리 신주보다 더 할걸요. 구미 시민들한테 허락받았습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입니다. 대표가 개인의 의견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얼른 말하면 되는 거. 그리고 우리 이완영 국회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에 사드 우리나라에 유치한 때 찬성했죠. 그렇죠. 이하 동무입니다. 맞습니다. 추가 질문. 저는 대변인을 맡고 있는 연예단입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지금 살고 있고 아이를 3명, 아까도 누구 말씀하셨지만 4명 낳았다고 하셨는데 저도 3명을 낳고 여기에서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엄마의 마음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다 자식들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물론 대통령님은 애를 안 낳아서 그 마음을 모르신다고 하시겠죠. 여기는 자식도 낳으셨고 손자, 손녀까지 키우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제가 예전에 살 때는 우리 아버지가 닭똥도 주워 먹고 흙도 주워 먹어봐야 면역력도 키우고 한다고 하지만 이 세대에는 환경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렇게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단 0.1%의 나쁜 게 들어있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수 없는데 아까 원내대표님이시나 다 환경평가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내놓으시지도 않고 어떻게 애를 키우라고 도대체가 여기서 생체 실험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애들을 좀 생각하세요. 애 그렇게 말라가 많이 나라고 하셨는데 저희 성주 국민 대부분이 2명, 3명, 4명 많이 넣고 있습니다. 애국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어떤 아이가 어떻게 커서 이 나라의 일꾼이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하물며 우리 아이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엄마 이사 가자.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저한테 귓속말로 엄마 이사 못 가겠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다 살아 계시는데 나 거기 가서 마음 편하게 못 살겠다고. 10살짜리 아이도 그 마음이 어떤지 마음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제발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지역주의니 뭐니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그 일을 닥쳤을 때 어떻게 생각할 거라는 거 제발 좀 언론인이나 대한민국 국민 여기 계시는 모든 분 제발 좀 각성하시고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에 계시는 분. 다 성주로 이사 오셔서 사세요. 아내 손자 다 데리고 어머니 다 모시고. 정재석 대표님께서 환경영향평가 결과 안 좋게 나온다면 이곳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정부가 여기 의원님들 말고 정부 관계자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2차례에 걸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시행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국민과 정부 간의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거기에 성주 국민이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환경영향평가에 우리 군 부생위가 분명히 참가할 수 있습니까? 참가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분명히 제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시켜드릴 것이고 만일에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 및 환경에 위해를 가져오는 결과로 나올 경우에는 저부터 사드 배치를
극력 반대하고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국방부 관계자께서 한미군은 물론 환경 전문가가 참가한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성주가 최적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왜 공개 안 하시는 겁니까? 다음 사드 배치 거기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가 2009년에 조사한 보고서가 현재 인터넷에서도 다 열람이 가능할 만큼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가 분명히 전문가들이 참가해서 여기가 최적지라는 결과 보고서가 있다면 그걸 왜 공개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공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사실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 교류를 포함해서 정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진솔하게 사실관계에 입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대화의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성주군 용암면회 부장이고 성주에서 삶의 일터를 먼저 성주 사드 배치 결정이 나고 난 뒤에 13일이 지났는 지금에 그래도 집권 여당의 원내 대표단이 성주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온 자리에 우리 성주 참에 깎아드려서 더 시게 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왜 이 자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를 정말 생생히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정치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정말 정치인의 힘이다. 먼저 간단히 뵙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사드 배치 지역 공식 발표 자료에 의하면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지역으로 성주를 선택했다. 근데 거기에 다른 많은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지역들은 분명히 저희 성주군보다는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또 안전하지 않는 지역이었다 이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이 먼저 첫째 그 부분이 타 지역이 왜 우리 성주보다 영향이 있고 또 환경에 어떤 교란 상태를 일으키는 전자파도 있고 안전하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명확한 저는 우리 그 새누리당 지도부께서 이렇게 귀한 걸음 하셨는데 정말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성주는 조금 전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아까 구미의 금호산에 배치하는 것과 성주의 성산에 배치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성주의 성산은 정말 지역면이 바로 코앞에 있는 성주 바로 읍내의 성주 군청 서재지에서 코앞에 보이고 숨소리도 들리고 손짓마다 보이고 아까 우리 대표단님 가시는 게 거의 바로 코앞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정말 제발 좀 지키셔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총리께서 오셔서 조금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절대 할 수가 없다 정도는 그다음 잘 협의해서 안전에 이의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절대 배치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인 인구가 성산포대와 최적에 가까운 3km 반경 이내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부분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아무도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새누리당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아까 들어오실 때 분명히 새누리당에 대한 상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국민은 바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힘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 주신 거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목격하고 참여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 전자파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 매일매일 그 삼성 전자 쪽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매일매일의 환경 수치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요. 모든 안전성 문제에 대한 확고하고 철저한 그러한 고려를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사드는 배치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일관된 입장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자께서 잠시간에 여쭤서 저는 기획운영공사 이어상으로 조금 전에 우리 공과 박수근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어느 정도 국방부 전실전개 있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13일날 성주공무원이 국방부 강의방문실 갔을 때 분명히 한민구 장관님께서 사드를 기사도 후보지 통과하고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걸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13일이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이유 진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실무자로서 이게 된다 안 된다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제가 들어가서 장관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답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한미가 같이 했습니다. 한미가 같이 작성했습니다. 한미가 같이 서명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비밀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권한이 현재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하세요. 있다 없다. 자료는 있습니다. 있으면 하시오. 많은데. 예, 그거는 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질문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가 아래 우리 분쟁위원회 회의를 하다가 맞아 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여론을 듣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니는 뭐가 똑같노? 정부하고 뭐가 똑같노? 그러다가 얘가 혼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학생 여장 보고 이렇게 할 때는 하고 회의를 거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상의할 것 없이 또 그래 0.007이면은 그 정도 자신 있으면은 1년 전부터 공개하고 유치 경쟁하는 데도 있잖아요. 벌써 안 그래도 국민께 공정하고 온 국민이 이해하고 또 어떤 사람 욕심을 부려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밀실 행정을 해서 이렇게 우리를 공부하는 뿐이면 미국 가서 제 같은 거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안에 기계 안에 누가 갔습니까? 미군이 제가 조작하는데 기계 진짜 레이저 틀어놓고 했어요. 과학 기준은 작동 안 합니다. 지금.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 모르고 지금 밖에 문장 마당에서도 0.17 나옵니다.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도 믿지 못할 실련이 이미 깨진 상태에서 또 기자 몇 명 데려와서 언론부에 해서 틀었는데 기계가 뭐 과정별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참여한 상태에서 정말 비밀을 쏠 때 이게 없나?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화가 이빨이 났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 없습니다. 실제 뭐냐면 북한의 타켓 1호가 성주입니다. 내 같아도 내 같은 농사꾼 바보라도 얘가 공격하기 위해서 제일 걸림돌인 사드부터 바살 내놓고 딴 데 쏘지 딴 데부터 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번에는 위치 선정 문제나 절차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자꾸 가만히 있어 보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당하겠다. 또 성주가 타켓 1호가 되겠다. 이런 불안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처음에는 우리 그 두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한반도 사업까지 주변에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조는 지금 기조는 위치의 문제, 도시 발효, 그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합니다. 하지만은 언제 이게 확산돼갖고 전면전을 펼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하시고 꼭 좀 수정하고 앞으로도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든지 실험을 하더라도 진짜 객관성 있게 그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시작해야 되지 안 그러면 영원히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한수 위원장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화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꼭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 아무 섀도우 오피스 말이야. 오늘 우리가 제의할 거는 다 제의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도 어느 정도 듣고 국방부 장관 국방부가 장관님한테 딱 질문한다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수님. 군수님 왜 탔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군수님, 제 말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미국의 MD 일하니까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님, 대답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의회에 있는 그 보고서는 왜 거짓말합니까? 그거 거짓말입니까? 아니,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 집행한, 아까 1조 5천억 개를 한대에 그럼 이거 8대가 더 넘겼어요. 돈이 얼마입니까? 10조 이상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미국도 의회 승인을 얻어요. 의대가 보고서에 그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왜 우리는 아이락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운영하는데 미국 MD가 아이락하면 말이 됩니까? 앞뒤가 맞잖아요. 우리가 운영합니까 이거? 그리고 이거 캐모라인 같은 몇 년 있으면 또 진화된다면서요. 다 인터넷에 다 뜨고 있는데 왜 그러듯이 거짓말 하십니까? 왜 솔직하지 못합니까? 아예 내가 정부 관계 같으면 솔직하게 가겠어요. 정말 필요하다. 필요한데 우리가 힘이 없어갖고 죽이게 어쩔 수 없이 받았다. 도와도 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런 식으로 기만합니까? 우리는. 습니다만은 군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 의견을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대표님, 아까는 성산이 아니고 성주입니다. 성주. 아까 성산이라는 말씀하셨지. 성산군이라고. 그리고 도지사님, 여기 경상북도지야. 경상북도 성산에 올라가 보셨지? 가면서 정경이 어떻습니까? 사방이 다 좋지야. 성주 참외가 걸어서 보면 저거 전국의 70%를 하는 거 그거 다 있습니다. 그 성산포대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철우 정보위원장님, 정보 많이 해가 오셨습니까? 지역구 김천이지요. 김천 아닙니까? 그 정보를 좀 많이 해가 오셨으면 우리 경상도에 좀 오라면 미리 좀 이래 뭐 해줍니까 이야기를? 그거 막 위원장은 뭐 합니까? 근데 뭐 깜빡만 합니까? 우리가 쌍고 급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시는 분 실장이가 뭐 하시는 분이야. 아까 100m를 했지야. 국회 앞마당에 갖다 놓으셔. 그렇다. 청와대 기사 100m 넘지요. 기사 100m 넘지. 말해봐요. 서울도 왜 말을 뭐해 왜? 서울도 너는 100m 이야기야. 너는 왜 말하는데? 이야기 봐요 지금. 좀 하고 그거 발표 좀 줘요. 그걸 왜 못 갑니까? 이 군이 공사를 간다 합니까?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없도록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제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일치가 되도록 한번 대화를 하시고 저희들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꼭 한번 주시기를 간곡히 그러면 실무를 그 미국하고 같이 했다 그랬지요. 그러면 지금 잘못됐지요. 지금 잘못된 건 아닙니까? 100m를 한 것도. 그러면 사표 써봐. 너 중요한 잘못 없었지 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며칠만 있으면 안 되는가? 여기 우리 주민들께서 인식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꺼지라. 국방부 물러가라. 좀 진실되게 삽시다. 오늘은 집권당 원내 대표입니다. 원내 대표는 우리가 불렀잖아요. 불러놓고 요거 할 때는 저거를 하고 한번 약속도 이렇게 받았고 하니까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우리는 분명히 볼 것입니다. 오늘 그래도 깨어나마 그래도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와서 현장을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보고 갔으니까 우리가 더 필요한 서면으로 또 요구를 할 것이고 앞으로 절차상의 문제도 같이
주위에서 전주위에서 신문에 노력을 해서 국방부 불러다 놓고 그때 가서 조선에 가서 하거나 그때 가서 잠시나 오늘은 이렇게 대답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주 의원께서 국회에 오면 찬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정에서 거절을 했다는 그 부분은 언론에 2박 3일 베이스 캠페인을 차리고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언론 플레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 내셨는지 아니냐 모르겠지만은 국정에 답도 없이 방금 말씀하셨죠. 해외 출장 관계로 올라갔다. 일찍 올라갔다. 그렇게 해외 출장이 종료해서 가면서 우리 성주군에 접촉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의사도 전달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서 국정위에서 거절을 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 분명히 하셨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련한 의견 청취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회의원 씨 부탁드리고 하나 있는데요. 와서 하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인터뷰 좀 자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나가실 때 우리가 길 잘 열어주셔서 잘 된다. 네, 우리 의견을 가져해 주십시오. 우리 다만 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들 마음을 전합시다.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난 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쳐이라고 막 수고를 해. 실산하네. 차도 안 나와있네. 지금 알려줘. 그런데 어디로? 저 사람들은 무슨 돼지하고 개 한 마리 잡아놓으라 하지. 돼지하고 개를 한 마리 잡아놔야지 해결되지. 왜 이거 넣나?